생생하고 보다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는 친절한 눈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매일 못 가고 또 여행도 자주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새로운 역사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즌이 바로 랜선으로 떠나는 조선 여행입니다. 이 수업은 선생님과 함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관련 현장의 유물이나 유적지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배워보는 랜선 역사 현장 수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집에서 랜선으로 조선 여행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업인 1강에서는 혼란스러웠던 고려 상황, 그리고 조선의 건국 이야기와 왕자에 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강에서는 왕이 된 이후에 이성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이성계와 관계가 깊었던 양주의 회암사지라는 곳을 랜선으로 여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혼란했던 고려 말기 중국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몽골족이었던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 땅에 새롭게 들어선 명나라가 고려에게 천량 이북의 땅이 원래 자기네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량 이북 지방은 원래 고려의 땅이었는데요. 원나라에 빼앗겼다가 공민화학 때 되찾은 땅이었는데요. 자, 그러자 고려의 왕인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한테 중국의 요동 지방을 함께 공격하라고 했죠. 이성계는 할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요동 지방으로 가는 중에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장마가 시작돼서 압록강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널 수가 없었죠. 이성계는 부하들한테 지금 명나라를 쳐들어가면 분명 나라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오 라고 하면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가서 최영과 우왕을 공격해서 성공하는데, 이 사건을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고 해서 위화도 해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킨 이성계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성계 뒤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신진사대부는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을 공부하고 또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관리가 된 아주 똑똑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당시 혼란했던 고려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개혁을 하려면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는 함께 손을 잡게 된답니다. 이곳은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삼판서 고택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버지 정운경과 함께 정도전이 어린 시절과 그리고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뒤에도 거처했던 곳입니다. 이 삼판서 고택은 이 집에서 아버지 정운경을 포함해서 3명의 판서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하는 그런 장관급인 거죠. 이 정도전은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개경의 중앙관리로 진출해서 당시 귀족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고려의 개혁을 주장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귀족들의 미움을 사서 9년 동안이나 전라남도 나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도전은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진 사대부들이
모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이었지만 정몽주를 대표하는 온고파들은 고려의 신하로서 왕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정도전이 이끄는 급진파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정몽주를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으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방원은 정몽주한테 시 한 수를 들려주죠. 자, 이 시는 하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과연 어떤 뜻이었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고려 왕조를 섬기다가 새 나라를 섬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조선 건국에 참여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자 이 정몽주 역시 시로 대답을 하는데요. 이 시는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단신가라고 합니다. 100번을 죽어도 고려에 대한 내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정몽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92년 마침내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건국을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고려의 왕시성에서 조선의 이시성으로 나라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의미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과 같은 이름으로 긴 역사를 이어온 나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으니 이제 수도를 정해야 되겠죠. 이성계와 신진 4대부들은 고려의 개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수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네, 지금의 서울이었던 그 조선시대의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한양은 500년 넘게 조선의 수도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 왕자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태조 이성계한테는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신의왕후고요. 고향인 그 함흥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왕비가 되지 못하고 죽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신덕왕후인데요. 2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리고 이 신덕왕후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러한 부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두 번째 아들이자 막내인 이 방석을 세자로 삼게 되는데요.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방원이잖아요. 자, 이때 정도전도 이방원의 편을 들어서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왕의 힘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원이 만약에 왕이 되면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정도전은요. 자, 그래서 방원은 자신이 세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도전과 두 아우인 방번, 방석을 죽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성계는 아들인 방원이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 정몽주를 죽이고 또 자신의 신하였던 정도전 그리고 그렇게 예뻐했던 두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나서 둘째 아들인 정종한테 왕자리를 그냥 넘겨주고요. 본인 고향인 함경도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이성계가 함흥으로 떠난 것은 함흥에서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한양으로 떠난 이유가 많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에 왕이 된
이방원은 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백성들한테는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용서를 빌고 다시 궁궐로 모시려고 신하를 함흥으로 보냈는데요. 이 일을 맡은 신하를 우리는 차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성계는 차사가 오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활을 쏘아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함흥차사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성계가 잔인하다고요? 하지만 실제 기록에는요, 함흥으로 보낸 차사 중에 희생된 사람은 곽순과 송유라는 신하 둘 뿐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사이가 굉장히 아들하고 이방원과 좋지 않았지만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요, 자기가 죽으면 무덤을 고향인 함흥에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첫 번째 왕이자 시조였기 때문에 이성계가 함흥인 고향인 함흥에 묻어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동군웅, 구리시에 있는데요. 동군웅의 아버지의 무덤을 이제 묻어드립니다. 그 대신 그 함흥에서 갈대를 뽑아다가 이렇게 아버지 무덤에다가 심어드렸는데요. 지금도 동근흥에 가을에 가면 이렇게 그 갈대가 무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동근흥에 가면 이 갈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수업이었던 1강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혼란했던 고려 말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세력들. 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었죠. 자,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정도전과 정몽주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고려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결국은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이 건국되어지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 후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자, 왕자의 난 이후에 이성계와 이방원은 아주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강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퀴즈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고려 말기 이성계와 손잡고 과거 시험을 통해 등장한 사람들. 자, 누구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그렇죠. 신진 사대부죠. 자, 신진 4대부 중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몽주. 그렇죠? 자, 그리고 신진 4대부 중에서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정도전이죠. 자, 고려의 왕시성에서 조선의 이시성이로 바뀐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주도해서 일으킨 왕자들 사이의 싸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왕자들의 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강에서는요. 이성계의 또 다른 궁궐 양주 해암사지의 랜선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강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